혹시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이게 과연 누가 만드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업과 미디어가 맺고 있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 즉 정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진짜 권력, 진짜 힘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걸 통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능력. 바로 여기서 진짜 권력이 드러난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론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막연히 가졌던 그 믿음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균열이 생기는지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명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언론은 비즈니스입니다. 모든 분석은 바로 이 명제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전통적인 관점을 조금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는 이거죠. 언론의 사명은 사실을 파헤쳐서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언론에 기대하는 이상적인 역할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꽤 다릅니다. 현실에서 언론은요, 이상을 실현하기 이전에 먼저 비즈니스입니다. 생존해야 하는 사업체라는 거죠. 시청률, 조회수, 구독자 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 매출과 협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려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수익이라는 지점에서 기업과 언론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언론에 영향을 미칠까요?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행사한다? 이건 굉장히 구시대적인 방식이죠. 요즘은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언론이 스스로 기업을 의식하게 만드는 환경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 설계에 사용되는 도구가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론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광고 예산. 두 번째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협찬이나 공동 캠페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 아주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정보 접근권입니다. 이 도구들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 결국 생존의 논리 때문이에요. 언론사 입장에서 주요 광고주를 잃는다는 건 곧바로 재정적인 위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외부에서 압력을 넣지 않아도 알아서 광고주가 싫어할 만한 보도는 피하게 되는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강압이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본능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뭘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보도되는 뉴스가 아닙니다. 진짜 힘은 오히려 보도되지 않는 뉴스를 관리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이 미묘한 자기 검열 과정을 사전 취재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기사가 나가기 전에 미리 조율하는 거죠. 기업 파트너에게 혹시라도 해가 될까 봐 보도의 톤이나 초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기업의 좋은 소식, 신제품 출시, 사회 공헌 활동 같은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의 실수나 부정적인 사건, 비판적인 분석 같은 불편한 진실들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이렇게 대중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할지가 결정되는 것, 이게 바로 여론이 만들어지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요즘은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이제는 좀 다르지 않나? 하고요. 맞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도 기존의 권력 구조는 아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의제 설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SNS에서 뜨겁게 토론하는 이슈들, 그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 주류 언론의 보도에서 출발해요. 둘째, 생태계가 같아요. 인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역시 기업의 광고나 협찬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같은 광고 생태계 안에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데 바로 자원의 비대칭성입니다.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기업은 홍보팀, 법무팀 등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서 대응하지만 개인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렇게까지 여론 관리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그냥 우리 회사 이미지 좋아지면 좋지,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가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규제 리스크 완화입니다.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은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만드는 걸 막아주는 방패가 되거든요. 둘째, 기업 가치 유지입니다. 언론이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나 시가총액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너 리스크 보호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 환경에서는 오너 일가의 평판이 곧 브랜드의 안정성,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론 관리는 단순한 홍보 활동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경영 전략의 일부인 셈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야기들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은 어떤 대단한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게 될지 그 판 자체를 설계하는 힘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그 뉴스는 과연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허락된 뉴스였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봐야만 하도록 만들어진 뉴스였을까요?